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성훈쌤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56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풀어볼게요. 다항식의 곱셈을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배웠는데요. 이제 다항식을 전개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의 다항식의 곱셈을 전개할 때는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네 번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곱하면 AB,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OA,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EB,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2O, 10. 이렇게 전개하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여러분?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2xy,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이 6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y, 이렇게 곱하면 그렇죠, 마이너스 3. 너무 쉽죠? 더 이상 계산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놔두셔도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것도 해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3a 제곱.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4ab.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ab.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b 제곱.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항이 동류항이기 때문에 계산이 되죠. 그래서 3a 제곱 가운데 항을 계산하면 더하기 ab 빼기 4b 제곱,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2xy,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5xy,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5y의 제곱. 자, 가운데 있는 항들 동류항이니까 계산되고요. 계산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7xy 빼기 5y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입니다. 이제는 완전제곱식을 전개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제곱식 전개를 여러분들이 배웠죠? 그래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완전제곱식의 전개는 a 더하기 b의 전체의 제곱, 이런 게 바로 완전제곱식입니다. 이걸 전개할 때, 자, 앞에 있는 것의 제곱, 그리고 2배의 a, b, 이렇게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2배의 a, b, 그리고 b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만약에 a 빼기 b, 이렇게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a의 제곱, 앞에 항의 제곱은 똑같고요. 그리고 2ab, 이거를 다 곱해주는 거예요. 대신 마이너스 2ab, 이렇게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본적인 완전제곱식을 전개하는 방법을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 방법에 따라서 한번 똑같이 전개를 해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 자, 갑니다. 앞에 있는 항의 제곱, 그리고 2a, b, 이 것들을 전부 다 곱해요. 그러면 8a죠. 그리고 뒤에 있는 항의 제곱, 4, 4, 16.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앞에 있는 항의 제곱, x제곱. 그리고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2x5, 이렇게 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싸그리 다 곱하면 10x, 그리고 마이너스 5를 제곱하기 때문에 플러스 2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 볼게요. 25a의 제곱, 그리고 다 곱합니다, 여러분. 다 곱해요. 그러면 5, 4, 20 곱하기 2니까 40이죠. 그런데 문자는 A, B 둘 다 오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다 곱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의 제곱 16B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너무 쉽죠, 여러분? 자, 마지막 문제까지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앞에 있는 항의 제곱 4x의 제곱, 그리고 2x 7y를 다 곱해요. 마이너스 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8에 x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77에 49에 y제곱 이렇게 해주면 완전 제곱식 전개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도 완전 제곱식의 전개예요. 지금 보면 숫자가 이렇게 분수가 들어가 있지만 방법 자체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똑같은 방법으로 전개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항의 제곱, 그리고 2a 3분의 1 다 곱해요. 더하기, 그러면 3분의 2의 a, 그리고 마지막 항의 제곱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항의 제곱 4분의 1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가 와야 되겠죠. 부호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2분의 1 x 1 이거를 다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x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3번 가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항의 제곱 4분의 1 제곱하면 16분의 1이고 a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오고 4분의 1a 5분의 1b를 다 곱해요. 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10분의 1 A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항의 제곱 오면 됩니다. 25분의 1 B의 제곱. 너무 간단하죠? 자, 4번. 마지막 4번입니다. 앞에 있는 항의 제곱하면 9분의 1 X 제곱이고요. 빼기가 와야 되겠죠? 부호는 여기 있는 부호 그대로 오니까. 그리고 3분의 1 X 2분의 1 Y를 다 곱해줘요. 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3분의 1 xy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의 제곱하면 4분의 1 y 제곱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제곱식은 정말 쉬워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공식 그대로 전개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곱셈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다항식의 곱셈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라는 말이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4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1000 더하기 4 요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00 더하기 4의 완전 제곱을 전개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완전 제곱식 전개하는 방법 여러분들 배웠죠? 1000의 제곱 그리고 부호는 더하기가 오고 여기 2004 이거를 다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쵸? 8000이죠. 그리고 더하기 뒤에 있는 항의 제곱 16 이렇게 오면 되는 겁니다. 1000을 제곱하면 100만이니까요. 이 숫자는 100만 8016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나요? 네, 그러면 997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997은 1000에서 몇을 뺀 것과 같습니까? 3을 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제곱하는 거예요. 역시 완전 제곱식 전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1000의 제곱은 1000제곱 그리고 2의 AB 이거를 다 곱해야 돼요. 그렇죠? 부호는 마이너스가 오고요. 이 숫자들을 세 개를 다 곱하면 어떻게 되죠? 3이 6에 6000이네요. 그리고 더하기 뒤에 있는 항의 제곱 9 이걸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100만에서 6000을 뺀 다음에 9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99만 4009가 되겠죠. 100만에서 6000을 뺀 다음에 9를 더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완전 제곱식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항의 제곱 6 그리고 2 루트 6 1을 다 곱해요. 다 곱하면 2 루트 6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항의 제곱 1 하면은 7 더하기 2 루트 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얘도 계산해 볼게요. 정말 간단해요. 앞에 있는 항의 제곱하면 3을 제곱하면 9고요. 루트 10을 제곱하면 10이니까 90 그리고 이 항들을 다 곱해요. 다 곱해요.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고 다 곱하면은 6 루트 50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항을 제곱하면은 5.
루트 50은요, 여러분, 루트 50은 5 루트 2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90 더하기 5에서 95가 되고요. 그리고 5 루트 2니까 30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너무 간단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풀었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풀었을 때 이렇게 나왔대요. 우리가 맨 처음에 주목을 할 부분은 어디냐면요. 바로 유계예요. 이 가운데 있는 항을 만들려면 어떤 숫자들을 곱해야 했나요? 그렇죠? 여기를 다 곱했었죠?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곱했었어요. 그러니까 2랑 A랑 네모를 곱해서 2랑 A랑 네모까지 곱해서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숫자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네모가 뭔지 찾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3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바로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를 제곱해서 바로 여기 있는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뒤에 있는 네모에는 9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면 역시나 완전 제곱식이에요. 완전 제곱식인데 앞에 있는 항을 보세요. 앞에 있는 항이 9x의 제곱이 나왔어요. 9x의 제곱은 뭘 제곱하면 나오나요? 그렇죠. 3x를 제곱하면 나와요. 따라서 앞에 있는 네모에는 3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뒤에 있는 네모는 너무 간단합니다. 뒤에 있는 네모는 그냥 뒤에 있는 항을 제곱해 주기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가 되니까 그냥 뒤에 있는 네모에는 4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승빈이네 학교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이렇게 된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이 있다. 이 꽃밭에 폭이 2m로 일정한 길이 있을 때 길을 제외한 꽃밭의 넓이를 전개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결국엔 뭐냐면요. 길을 제외한 꽃밭의 넓이를 구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부분, 마지막으로 이 부분.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다 더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넓이들을, 이 조각들을 각각 구하려면요. 1번 조각, 2번 조각, 3번 조각, 4번 조각이라고 했을 때 이 조각들을 각각 구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조금 변형을 해야 됩니다. 이 조각들을, 이 길을 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싹 모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똑같이 변하지 않겠죠? 첫 번째 조각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두 번째 조각이 요만큼 이렇게 달라붙겠고 세 번째 조각이 요만큼, 네 번째 조각이 요만큼 이렇게 달라붙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자, 이 남은 부분의 폭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모으기만 했으니까 남은 부분의 길이는 똑같이 2m가 돼야 하겠죠. 맞나요? 그렇죠. 이 부분도 남은 부분이니까 똑같이 2m가 되어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의 길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의 길이는 3b 더하기 4였어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는 2a 더하기 3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분의 가로의 길이 그냥 나오죠? 2a 더하기 3에서 2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2a 더하기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세로의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3b 더하기 4에서 2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3b 더하기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꽃밭의 넓이, 길을 제외한 꽃밭의 넓이는 바로 2a 더하기 1 그리고 3b 더하기 2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전개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전개해야 되겠죠. 우리가 배운 다항식의 곱셈을 이용해서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전개하는 거죠. 자, 전개해 볼게요. 6ab 더하기 4a 더하기 3b 더하기 2. 더 이상 계산되는 거 없으니까 이 자체가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과서 56페이지 다항식의 곱셈 첫 번째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봤어요. 여러분도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한번 풀이를 스스로 적어보세요.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적을 수 있어야 온전히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